안녕하세요. 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그 AWS에서 디벨로퍼 스페셜리스트 SE 근무 중인 김일중이라고 합니다. 급하게 훔치고 들어오셨어요. 원래는 네, 사실 지금 본인 준비한 게 이름을 있었는데. 너무 이야기하고 싶으셨나봐요. 아, 네, 디벨로퍼 스페셜리스트 SE 김일중입니다. 네. 세션 2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AWS 뭐 서비스. 네. 어떤 거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은 그 여기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예, 그 서비스랑 리소스의 차이를 저희가 리허설을 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AWS에서는 이제 서비스란 게 있고 리소스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사합니다. 저분 뭐 챙겨드리죠. 수박 탕수육님, 네. 네, 그 간단하게 말하면 그 리소스라는 거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서비스가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EC2를 그냥 생성하실 때 거기 이제 뭐 EC2 인스턴스뿐만 아니라 뭐 IP라든지 그런 것들이 붙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리소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손쉽게 빠르게 개발자 방법으로 이제 배포하는 거에 대해서,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알아볼 거예요. 네. 네. 화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목 자체는 뭐 서비스 리소스 한번 쉽게 만들어봐요인데요. 제가 이제 진행 자체는 매우 간단하게 그 IAC가 뭔지, 왜 이제 코드 기반의 인프라가 중요한지 잠시 말씀드리고요. 얼마나 쉬운가요? 매우 쉽습니다. 그냥 얼마나 따라하시면 빠른가요? 됩니다. 매우 빠릅니다. 얼마나 안전한가요? 매우 안전합니다. 저 밑에 있는 링크드인 주소나 이런 거는 개인 그것인가요? 네, 이게 지금 저 AWS 옆에 DevX 커넥트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DevX 그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세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브랜드 네임이 이제 DevX 커넥트라는 건데, 오늘 제가 이제 그거 일환으로서 어떤 실제로 코딩하면서 코드 레벨에서 뭐 설명도 좀 드리고 하는 거고요. 그때는 저의 어떤 개인 브랜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 링크 타고 들어가서 막 질문 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 네, 언제든지 하시고요. 대신에 답은 보장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링크 통해서. 매우 많이 받아왔어요. 왜 AWS가 어떤지, AWS 얼마나 오래 있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더 좋은데 가고 싶지 않은지 그런 것들. 네. 생각해보니 AWS 다니신 지 얼마 됐죠? 제가 이제 5년 하고도 관계자님인 것 같아요. KCJ님. 5년 하고도 3개월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옐로 카드 받으신 거 아닌가요? 그죠. 지금 사실 이 방에 그래도 거의 한 1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 중에 제일 오래됐어요. 그럼 제가 제일 오래됐네요. 그렇죠. 네. 옐로 카드 소유자시잖아요. 네, 옐로 카드. 옐로 카드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그 항상 회사에 들어갈 때 배지를 파란색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데 5년 이상이 되신 분이 옐로 카드를 받아서 노란색으로 바뀌고 10년 이상이 무슨 색이죠? 레드 카드요. 네. 레드 카드 나가라는 거죠. 이제 점점 준비를 해란 거죠. 밖에 잘하시네요. 필중님. 오. 저 이제 진행할까요? 네. 너무 인트로가 많아요. 가시죠. 너무 네. 재밌다. 왜 들켰습니다. 왜 코드 기반 인프라일까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 IAC가 그 약자가 뭐였죠? 인프라스트럭처 에저 코드. 그렇죠. 정확합니다. 아까 영어 좋아하신다더니 잘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 아마 이게 트렌드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검색해 보시면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그다음에 인프라, 뭐 데브옵스의 일환으로서 코드 기반 인프라 같은 게 좀 많이 언급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제가 이제 좀 거의 대부분의 많은 이제 코드 기반 인프라 관련된 세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앞의 내용은 제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짚고. 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짚어야 할 것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마이그레이션 하시는데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 방법들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리호스팅, 리플랫포밍, 리팩토링, 그다음에 리인벤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호스팅부터 이제 순서대로 좀 더 이제 클라우드에 더 적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자랑하고 있는 서버리스의 대표적인 이제 서비스인 AWS 람다가 제일 리인벤팅에 있죠. 그런 걸 이제 사용하시면 좀 더 모던 어플리케이션의 친화적인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저희는 개발자임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그 아키텍처라든지 이제 플랫폼 같은 거를 바꾸실 때는 반복이 핵심이거든요. 이거는 뭐 개발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죠? 개발자분들은? 개발을 안 해봐서. 그런가요? 개발해 보시잖아요. 뭐 사실 예전부터 되게 개발 방법론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 초창기에 이제 다 워터폴을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딱 통합 테스트 하고 런칭 해보고 이제 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좀 이슈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잘게 쪼개서 조금씩 그 조그만 단위 뭐 스크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기준으로 나눠서 그 작은 다리끼리 계속 테스트하고 구현하고 배포해보고 테스트하고 구현하고 배포해보고가 계속 반복되는 패러다임으로 좀 변하고 있죠. 수박 탕수육님 애자일 나왔어요. 애자일. 수박 탕수육님은 오늘 커피 쿠폰 꼭 하나 받으셔야 네, 돼요. 너무 똑똑하시네요. 네. 말씀도 잘해주셨고 네. 이렇게 이제 스프린트라든지 이런 기간이 줄어드는 거를 뭐 줄어드는 걸 떠나서 네. 저희가 이제 글로만 봤는데 너무 어색하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진행하시죠. 너무 웃겨요. 일단 진행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클을 줄이는 것도 이제 최근에 어떤 거에 뭐 적합한 건 맞는데 그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구상을 하고 구현을 하신 다음에 이제 피드백 또는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 그렇죠. 네, 개발하실 때 코드 작성하시고 레퍼런스나 이제 API 도큐먼트 보시고 이제 코드 작성하시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돌려보잖아요. 유닛 테스트가 됐던 무슨 테스트가 됐던 그쵸. 그럼 잘 동작하는지를 보고 안 하면 고치고 잘하면 땡큐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그 AWS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프라를 구성하는 거에 접근하실 수 있는데 그걸 매우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걸 도와주는 방법이 이제 자동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메인 주제가 되는 거죠. 그 자동화는 크게 인프라 구성이랑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데브옵스 하면서 CI/CD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를 뭐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매핑되는 거 아니에요. 100%.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말하는 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인프라 구성 자동화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IAC라고 보시면 되고 서비스에 필요한 어떤 기반 요소들을 이제 프로비저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배포 자동화도 세션 한번 해주시죠. 당연하죠. CI/CD 관련해서.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갑니다. 네. 네. 그래서 코드 기반 인프라의 목적은 그냥 뭐 반복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제가 뭐 노란색으로 좀 강하게 해놓은 거 읽어보시면 그 목적은 아실 텐데요. 일단 이점이란 거는 뭐냐면 이점이 더 중요한데 코드를 우리가 이제 뭐 GitHub 같은 이제 리파이토리에 넣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제 롤백도 가능하고 커밋 로그를 따라가가지고 또는 이제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코드를 뭐 로직을 깼다. 그럼 찾아가지고 뭐라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인프라 구성하실 때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확대도 되게 간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AWS에서는 이제 클라우드포메이션이라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레이더 딜레이가 좀 네, 있어요. 저희가 얘기하고 그럼요. 5초 있다가 네. 갑자기 나가가지고 올라올 수 있고 크흠. 나왔네. 크음은 이제 들어봤는데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클라우드포메이션은 리소스 프로비저닝하는 도구 또는 뭐 서비스 또는 툴 뭐든지 뭐인데요. 대표적인 이제 어떤 도구이고요. 앞에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샘플 코드가 나와 있잖아요. 저렇게 생겼어요. 최근에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제이슨 형태로 이제 그 템플릿이라는 걸 구성할 수 있었는데 뭐 한 몇 년 전에 한 2, 3년 됐나요? 맞아요. 예, YAML 포맷을 지원하고 앞에 보시는 것 같은 형태로 이제 작성이 가능해서 제이슨일 때는 사실 좀 힘들긴 했어요. 그렇죠. 계속 가로 닫아야 되고 가로 열어야 되고 해가지고 저 되게 초보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490가지 이상의 리소스 유형이라고 꼭 이 숫자가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클라우드포메이션이 저희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클라우드포메이션 세션을 하면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AWS 리소스를 구성하실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어떤 서비스가 새로 나오거나 리소스의 구성이라는 게 이제 뭐 새로 나오게 되면 그걸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클라우드포메이션 팀에서도 관련하는 걸 이제 지원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텀이 약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대부분은 서비스가 이제 이렇게 릴리즈 될 때 클라우드포메이션도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 같이 지원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100% 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저기 아마 한 3, 4개월 전 기준인 것 같아요. 예, 그 기준으로 490가지 이상의 리소스 유형 생성 가능하십니다. 네. 여튼 이제 앞에 보이는 거의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제이슨의 이제 단점은 네, 그쵸. 그 신텍스 그죠? 쓰는 게 네.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그 텍스트 에디터에서 잘 잡아줘도 복잡해지는 거죠. 줄이 점점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운표가 됐던 그쵸. 가로가 됐던 그런 걸 맞추는 게 생각보다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네. 약간 수박 탕수육님이 이제 서비스가
490개 이상이냐 리소스냐 서비스냐 아까 차이 네, 말씀 그쵸.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 피버 85님 네. 엄청 훌륭하시네요. 네. 네, 소박강생님께서는 못 들으셔가지고 네. 여튼 돌아가지고 예, 저것도 이제 DSL 어떤 도메인 스페시픽한 랭귀지를 배우셔야 되는 단점과 물론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그걸 배우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좀 더 개발자분들이 직접 좀 더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 그래서 나온 게 이제 CDK라는 앱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발음 한번 해주시죠, 저거.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킷이죠. 예, 네. 키트.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kit인데 CDK는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kit이에요. 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글자 차이죠. 길이도 차이가 있고요. 그쵸. 네. 여튼 이제 읽어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재사용 가능한 어쩌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지원하는 랭귀지가 이제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자바, C샵을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계속 추가될 아직 예정입니다. 골라는 안 되나요? 고랭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뭐 오늘 확인 안 해봐서 왜냐면 저희가 하루하루 달라지잖아요. 네. 여튼 이제 저 랭귀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랭귀지고요. 뭐 제너럴 퍼포스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한 개 정도는 친숙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개발자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스크립팅 하시면서 파이썬을 좀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앞에 보이는 것처럼 매우 간단하게 이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오늘의 어떤 어떤 서비스입니다. 네. 얘가 작동하는 걸 잠시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면서 좀 더 잘 이해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트리 구조로 이 CDK는 구성이 됩니다. 네. CDK로 코딩을 하시면 코드를 작성하시면 앱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앱이 스택을 포함하고 스택은 각각의 리소스 또는 컨스트럭트를 조합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저 구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저거는 그냥 이제 CDK가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투비죠.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CDK CLI 커맨드 라인 툴을 통해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바꿔가지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배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뭐랄까요. 정하면 우리가 이제 트랜스 컴파일러라는 게 좀 최근에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웹 어셈블리가 물론 나왔지만 기존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웹의 어떤 어셈블리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다른 랭귀지, 뭐 타입스크립트, 커피스크립트, 그다음에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파이썬을 포함한 다양한 랭귀지로 작성하신 거를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 작성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제이슨 맞습니다. YAML 가지고 이제 그걸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쉽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네. 예. 주요 구성 요소는 뭐 코어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아까 앱이라는 루트에서 시작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컨스트럭트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우리가 갖다 쓰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CLI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AWS 뭐 서비스나 리소스들이 정의된 라이브러리인 거죠? 좀 더 말씀드리면요.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냐면 이게 설명하려면 좀 제가 많은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이따 보시죠. 네,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CDK 코드는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생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작성된 앱입니다. 네. 위에 보시면 REST API라는 게 이제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밑에 헬스 모니터라고 이렇게 두 가지 어떤 클래스를 생성하면서 밑에 이제 몇 가지 프로퍼티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뭐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구성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YAML 포맷으로 또는 JSON 포맷으로 이제 변환돼서 이제 구성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드디어 네. 라이브 데모로 가나요? 네. 데모 아니고 라이브 코딩. 네, 라이브 코딩. 코딩. 네, 제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라이브 코딩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위험성이 지금 준비된 멘트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요. 제가 이제 그때 500여 명 앞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아니요, 한국에서. 오케이. 네, 데모를 이제 포함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가기 한 30분 전까지 테스트를 했는데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0분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처럼 데모를 딱 시작했어요. 딱 한 두 번째 스텝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탱크 움직이는 거였네요?
맞나? 탱크 움직이는 거 마이크로 서비스 그것 아니에요. 그것도 탱크는 잘 움직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건 잘 된 거예요. 그거 말고 딴 게 있었어요. CI/CD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 이런 매우 이제 준비성이 좀 철저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혹시나 싶어가지고 띄워놓은 거고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트빈은 어떤 거냐면요. 저는 이제 2002년 때부터 페이스트빈이 나오자마자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2002년에 월드컵 응원한 기억밖에 없어요. 2002년에 저도 월드컵 응원한 거 말고는 기억이 없네요. 코딩하고 계셨나요? 저는 코딩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때는 이제 파이썬이랑 PHP를 쓰고 있었죠. 여튼 이제 그때 페이스트빈 나왔었는데 그때 나온 건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텍스트나 이제 코드 스니펫 같은 거를 이제 올리셔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냥 이제 그 URL이 나와요. 그럼 그 URL을 알고 있는 분들은 접근해가지고 그 텍스트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텍스트를 쉐어링하는 거죠. 네. 지금 요새는 GitHub 가시면 기스트라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동작 자체는 텍스트를 등록하는 거랑 이제 조회하는 두 가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제 텍스트를 가리킬 이제 아이디가 있고. 말이 너무 빠르대요.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게 시간이 어쨌든 촉박해서 한정적인 시간에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눈으로 코드를 좀 살펴보는 게 주가 될 것 같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저한테 1시간만 주시면 제가 매우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죠? 미더 익스퍼트죠. 미더 익스퍼트. 미더 익스퍼트 신청해 주시면 필중님이 눈앞에서 빠른 말로 1시간. 네.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면 나중에 저를 좀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 했던 거를 원하시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0. 포인트까지 맞춰가지고 제가 해드릴 테니까 알겠죠? 네. 일단 데이터는 이제 두 가지로 있고 동작은 두 가지가 있다. 라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앞에 보이는 어떤 간단한 서버리스 앱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보시면 텍스트 생성하고 요청하는 게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람다가 실행돼가지고 DynamoDB에 저장하고 읽고 하는 그런 거죠. 제가 이거를 구성하는 거를 다른 세션에서는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하지 않고 이거에다가 좀 더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부하 테스트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혹시 저 링크가 다른 세션에서 좀 하셨던 것들이 다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요 링크 눌러서 가시면 데브데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이 코드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실행하시면 바로 이제 구성이 되고 공정하시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거.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제가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부하 테스트를 추가하는 거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페이스트빈 스택이라고 이미 제가 구성해 놨어요. 그럼 그 위에다가 우리가 로드 스택을 이제 추가해 보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코딩을 하네요. 그 링크 좀 채팅창에 별도로 쳐주세요, PD님.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뭐 다양한 로드 테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그 로드 테스트 하는 거를 지금 CDK로 배포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로드 테스팅 하는 거를 쉽게 말 제가 혹시 부하 테스트라고 AWS 부하 테스트라고 구글에서 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제 블로그가 있어요. 그거 이제 게임팀 거 나와요. 저희가 하나 썼어. 그 게임팀에서 썼던 게 제 걸 기반으로 썼거든요. 그래요? 네, 맞아요.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쓴 건데 아직도 이제 이펙티브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설명해 놨는데요. 로드 테스트라는 게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API 호출 한 개만 반복, 그냥 무한루프 돌리면 그게 부하 테스트가 돼요. 보통 사실 게임사들 필준이 게임 회사 출신이잖아요. 네. 게임사들이 이제 로드 테스트를 할 때 그 봇 개발해가지고 돌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10만 동접이면 봇 10만 개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안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게임 회사에서 봇 같은 걸 만드는 게 하나의 큰 이제 작업이 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MVP를 만들어 한다거나 아니면 테스트 단계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봇을 만들어 돌려봤더니 TDD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오늘 보여드린 거 한번 TDD가 보시면 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뭔가요, TDD가? 솔직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매우 좋은 거죠. 저는 개발자 출신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TDD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저희 빨리 할까요? 그렇죠. 하시죠. 집중할 수 있게 코드 화면만 한번 띄워놓고 볼게요. 네, 저희 없애주세요.
이 CDK를 치면 이 CDK라는 걸 설치는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CDK라는 CLI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엔터를 치면 이제 커맨드가 쭉 나오죠. CDK에서 init하고 엔터를 치시면 어떻게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샘플도 아니고 그냥 앱을 만들 건데 랭귀지를 오늘은 제가 타입스크립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 CDK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제 어떤 언어 쓸 건지 맞습니다. 고를 수 있는. 네. 이걸 보시면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기본 이제 프로젝트 와크가 이제 구성이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시간 좀 걸리니까 미리 만들어왔습니다. 빠르게 설명해 드리면요. 빈 폴더 내에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죠? 이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메인 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밑에 이제 2D 구조로 잠시만요. 네. 지금 이거는 AWS 화면은 아니고요. 예.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시죠? 네, 비주얼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택이라는 걸 이제 생성을 하고 추가를 하게 되면 앱이라는 루트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이제 구성이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스택 같은 건 보통 라이브러리 lib 폴더 밑에서 이제 생성하게 되고요. 클리어가 미스 스펠이 났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네. 참여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스택이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비어 있는 네. 스켈레톤이.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개씩 해볼 건데요. 먼저 이제 그 도커에서 도커를 사용할 거거든요. 왜냐면 네. 부하 테스트란 게 하나의 머신에서 아까 블로그에 써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부하를 테스트하는데 생성하는 데에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를 전혀 고려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한 30만의 주는 애의 스케일러빌리티. 네.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30만의 어떤 트래픽을 생성하고 싶은데 하나의 머신에서 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그 람다를 사용해서 하는 걸로 누가 고 랭귀지로 만든 뭐라고 해서 나왔었어요. 이름 좀 기억 안 나는데 걔도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 컨테이너 네. 특히나 컨테이너에서 파이게이트 서버리스 컨테이너 인 파이게이트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라이브러리 폴더 밑에 로더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그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이 스크립트가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쉘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컬로 그냥 주어진 URL을 호출하는 게 다예요. 언제 동안? 무한. 끝날 때 동안. 그죠? 오타 났어. 던. 네. 요거는 중요했다. 제가 좀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네. 혹시나 안 될까봐. 요 오타는 너무 잘 네. 봤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실행 권한을 주고요. 계속 5,000원이에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천천히 저장을 경로가 이런 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맞습니다. 네. 상황이군요. 네. 잠시만. 제가 죄송합니다. 로더 폴더 밑에 안 있네요. 그러네.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그죠? 네. 네. 다시 지금 하면 되게 잘하는 척 하시려고 네. 해서 아이고야.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이분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요. 그죠? 자 이제 URL을 제가 이제 도메인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불러서 동작을 시키면 동작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그냥 무한루프 돌면서 1초마다 호출하는 게 다니까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도커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네. 도커 파일에다가는 매우 또 간단하게 네. 제가 오늘 사용할 거는 그냥 컬만 사용할 거예요. 컬도 충분히 좋은 이제 부하 테스트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보다 훨씬 좋은 게 최근에 그 고랭귀지로 만든 게 나왔죠.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지금 한 게 제가 금방 생성한 이제 스크립트를 추가를 하고 실행하는 게 다죠. 그렇죠. 이대로 이제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더라는 이름으로 만들면 자유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동작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하고 이제 로더 이러면 이제 컨테이너를 동작시켜 가지고 아까 전에 동작하는 걸 봤던 네. 제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네.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npm하고 i에 install 그 다음에 이제 AWS CDK, AWS ECS 이 라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뭐든지 하실 때 보면 AWS CDK
네. 도큐먼트. 네. 도큐먼트를 이제 레퍼런스를 참고하셔야 되잖아요. 예, 여기 가시면 매우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고 뭘 할지. 제가 이제 오늘 할 거는 ECS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ECS를 눌러보시면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모듈 이 이름이 나오고요. 그럼 이 모듈을 인스톨 하신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씩 따라 하시면 매우 손쉽게 이 뭐 클러스터를 구성하시고 캐파시티 추가하시고 뭐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는 미리 이제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했다고 가정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거는 아까 컨스트럭터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폴더 밑에 로더라고 제가 한 개 추가를 하고요. 저는 카피 앤 페이스트를 좋아합니다. 네. 로더라고 주고 얘는 그리고 스택이 아니죠. 컨스트럭터입니다. 스택과 컨스트럭터 차이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잘 모르겠어요. 네. 스택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앱을 배포를 하게 되면 그 하나의 앱은 여러 개의 스택을 포함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스택이라면 웹 스택, 뭐 DB 스택, 뭐 그렇게 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스택 내에서 아까 웹 스택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뭐 아파치가 설치되고 톰캣이 설치되고 네. 이런 리소스들이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CDK도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앱은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예, 앱은 만들어졌고 그 밑에 이제 스택은 또 기본적으로 생성된 거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거를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추가를 해 가지고 하나의 스택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제가 약간 시간이 쫓기고 있어 가지고 좀 아니요, 시간 많아요. 주십시오.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컨스트럭터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컨스트럭터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우리가 컨스트럭터 솔루션스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갖다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거 설명할 때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이제 로더 ECS 파게이트를 만드는 거, 네. 그 다음에 네, 그걸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이렇게 이제 컨스트럭터 기본 이제 왁구를 만든다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할 게 뭐였죠? 필요한 게 뭐였죠? 네, ECS 클러스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클러스터를 하나 구성할 거예요. 클러스터 구성하실 때 우리가 기존에 할 때는 이제 콘솔에 들어가셔가지고 ECS 눌러가지고 클러스터 가셔가지고 생성하기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개발자니까 New ECS 클러스터 네 하면 진짜 친화적이네요. 네 클러스터라 하면 이걸로 끝이에요. 네. 그럼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네요. 네, 이거 하나로 이제 클러스터가 생성이 됩니다. 네, 안 믿기시나요? 그럼 파게이트도 생성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일단 먼저 우리가 이제 EC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제 태스크란 게 이제 있고 뭐 서비스란 게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태스크 데피니션을 해가지고 태스크를 정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태스크 정의를 이제 먼저 추가를 합니다. 예, 보시면 자동 완성이 잘 돼가지고요, 잘 나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로더 태스크라고 쓰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태스크 데피니션이 추가됐고요. 근데 이 자체로 하면 하나의 어떤 엔티티에 이제 스켈레톤이 생성되지만 이 안에 내용은 이제 저희가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텍스트 데피니션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를 추가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동작할 어떤 태스크가 어떻게 동작할지를 정의했잖아요. 네. 그럼 그 동작을 할 때 어떤 컨테이너를 실행시킬지를 정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추가를 해가지고 로드라는 이름으로 추가를 하고 이미지의 위치를 줍니다. 이미지 위치를 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죠? 보통 컨테이너 이미지 어디서 가져오죠? ECR. 그죠? ECR이라고 해서 레지스트리에서 가져와요. 네.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동적으로 가져오는 방식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간단한 툴 같은 걸 만드실 때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제가 이제 라이브러리 폴더 밑에 만든 거를 그대로 컨테이너로 말아가지고 넣으면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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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현재 있는 데니까 라이브러리 밑에 로더가 되겠네요. 그죠? 오타 안 났는지. 오타는 안 났어요. 오케이.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럴래요 지금. 이게 불안하네. 네. 지금 제가 이제 빠르게 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할게요. 예. 일단 제가 한 거는 이미지의 위치를 줬고요. 그죠? 그럼 네. 이게 디플로이 될 때 저 폴더에 있는
폴더에 있는 코드를 그 파일들을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얘가 이제 업로드를 같이 해줄 거예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 이육수님께서 네. 저희가 말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쵸. 저는 정말 근데 개발에 대한 지식이 사실 꽝인 사람이라서 배우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어서 그런 저는 겁니다. 얌을 쓰는 거 좋아해요. 저 NAXX 스토어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LIV를 빼는 게 맞아요. 네. 제가 이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이제 했는데 저분한테 커피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넥스턴님, 네. 네 기록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아까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 저희는 컨테이너 실행되는 곳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URL을 받아오잖아요. 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환경 변수를 통해서 이제 서로 주고받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환경 변수에다가 URL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 컨스트럭터 생성될 때 이제 생성자에서 이제 URL을 받도록 할게요. 네. 그죠? 제가 이거를 하드 코딩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프로퍼티는 지우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클러스터도 이제 구성을 했고 태스크도 만들었고 이제 실제로 파게이트를 이제 생성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클러스터 만들고 파게이트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파게이트를 모르시는 분이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죠? 그쵸. 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이제 어떤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 클러스터, 그다음에 태스크 데피니션, 그다음에 실제로 파게이트.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파게이트 서비스를 이제 만듭니다. 아까 그 F 발음 잘하시던데 그죠? 파게이트.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이제 컨스트럭터를 사용하실 때는 이제 new로 생성을 하시고 현재 이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이렇게 스택 또는 컨스트럭터를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름을 넣어 주시고 그다음 프로퍼티를 넣어 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다음에 자동 완성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꼭 필요한 프로퍼티를 보여줍니다. 예. 제가 네. 이거를 다 이제 외워 가지고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예. 그럼 클러스터랑 텍스트 디피니션 이런 것들은 끝에 물음표가 없잖아요. 네. 그럼 무슨 말이죠? 리콰이어드. 그렇죠. 리콰이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 이제 앞에 다 이렇게 알아서 다 해놨고요.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애드온 설치를 지금 한 건가요? 애드온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걸 말씀 안 해주셨어요. 했습니다. 리허설 할 때만 했어요. 아닙니다. 여기서 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된다고 했죠. 네. 이걸 보여주면서. 네. 네, 그죠?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안 하고 넘어간다고 했죠. 네. 네, 시간이 좀 설치가 돼 걸리니까. 있어서. 맞습니다. 어.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옵셔널로 이제 디자이어드 카운트를 넣어 놓을게요. 지금 저희 싸움 수박상수님이 아니에요. 싸움이라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맞는데 싸움이 될 리가 있네요. 네. 네, 이제 부하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이제 어떤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를 사용하는데 하나의 컨테이너에서만 부하를 생성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TPS를 주기 위해서 여기 TPS라는 컨셉을 넣겠습니다. 네. 네, TPS도 이제 외부에서 받아와야겠죠. 지정한 대로 하려면 TPS 넘버 값으로 받아와가지고 이 디자이어드 카운트를 넣어주게 되면 오케이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TPS를 10으로 줬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퀴즈인가요? 네, 퀴즈예요. 여러분 네, TPS를 맞춰보세요. 10으로 줬습니다. 네, 제가 그럼 그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그쵸. 네, 그 나왔어요. 우리 이러면 한 10초 기다려야 되나요? 이제 질문이 갔을 것 같아요. 10개의 태스크 생성. 그죠. 네. 근데 저분 아까 전에 2개 주기는 좀 그러지 않나요? 저는 괜찮다 봐요. 아, 그래요? 네. 어, 넥스터님께 커피 또 네, 커피 네. 하나 더 그럼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또 남았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죠? 네, 그럼 마음대로 네. 하세요. 네. 자,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거는 다 끝났어요. 제가 죄송하게도 밑에를 줄였어야 되는데, 그죠? 다시 한번 저 정리해버리면. 질문이 있어요. 네, 그 파게이트 같은 경우는 네. 서버리스 기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vCPU 할당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아는데. 디폴트 값이 있죠. 디폴트 네, 몇인가요? 디폴트 값은 문서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넘어가시죠. 모든 것은 다 구글 검색해보세요. 잘 나와요. 지금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클러스터를 생성한 다음에 이게 클러스터는 그냥 빈 클러스터 논리적인 어떤 그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태스크 데피니션을 이제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를 쓸지를 지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 이제 파게이트 서비스를 실제로 생성해가지고 얘가 이 태스크 데피니션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이제 실제로 컨테이너를 올렸다가 돌리고 뭐 없애버리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아까 CDK, CLI를 쓴다고 그쵸. 했잖아요. 네, CDK에서 디플로이를 한번 쳐보세요. 사실 CDK, CLI 쓴다고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네, 제가 지금 라이브러리 폴더 밑에 로더 밑에 쳤기 때문에 안 된 거고요. 예, CDK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얘가 일단 몇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뭘 물어볼까요? 파라미터 전달해줘야 되는 거? 뭘 물어볼까요? 네, 좀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근데 아무거나 안 물어보면 퀴즈 하시죠. 아 이거는 키자기는 좀 그래요. 예, 왜냐면 아무것도 안 물어보거든요. 그죠? 아, 당했군요. 가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디플로이 하면은 네. 바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 생성이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일단 제가 이제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이것도 퀴즈로 하고 싶은데 제가 그냥 이거는 퀴즈로 하나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스택을 생성을 하게 되고 네. 스택은 컨스트럭터를 조합해가지고 리소스를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지금 제가 스택 안에서 금방 제가 만든 거를 생성 안 했어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동작을 안 하겠죠. 그죠? 아, 그죠?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요? 네. 지금 우리가 만든 로더를 이제 여기서 읽어와가지고 인풋을 한 다음에 로더를 생성하겠습니다. 그죠? 로더를 생성하게 되면 스코프를 주게 되고요. 현재 이제 스택으로 주게 되고 이제 로더라고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URL이랑 이제 TPS로 넣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리 이제 만들어 놨다고. 예, 만들어 놓은 URL이 이거예요. 예, 위에 보시면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시죠, 이거는? 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URL이 있습니다. 동작하는 거. 네, 동작하는 걸 잠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URL 엔드포인트가 있어요. 엔드포인트에서 물음표를 하고 텍스트를 한 다음에 하이요 하면 얘가 이제 하이요라는 게 등록돼가지고 이제 이 해시값을 반환해 줍니다. 네. 예. 그럼 이거를 이제 URL 쿼리 스트링으로 넘기게 되면 금방 우리가 등록했던 하이요가 나오죠. 예. 네. 매우 간단한 이제 페이스트 빈의 API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저는 이 URL에다가 계속 이제 부활을 이제 생성하는 그 네.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URL에다가 금방 제가 했던 거 넣고, 네. 그럼 TPS는 10으로 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 CDK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티사이즈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신티사이즈 과정이란 게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변환하는 작업이에요. 네. 풀어봤어요 지금. 네, 변환한 다음에 이제 배포를 지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제 정말 배포를 할 건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아시다시피 AWS는 시큐리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어떤 코딩을 한 거라든지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이걸 통해서 IAM 관련해가지고 어떤 게 달라질 건지를 미리 보여줘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질문. 네, 이거 뉴 말 다 하고 할게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어떤 IAM이 바뀔 건지를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케이 이러면 안전하다 해가지고 Y로 배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뉴에서 생성된 객체를 따로 변수 등으로 받아 놓아도 되지 않냐고 질문해 주시네요. 좋은 질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로더 같은 경우 제가 안 했잖아요. 이 로더라는 거를 그래서 뭐 로더 이런 식으로 안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클러스터하고 했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클러스터는 밑에서 재사용되기 때문에 한 거고요. 네. 네, 보통은 이게 네이밍 컨벤션 또는 이제 약간의 컨벤션인데 보통은 이게 사용하지 않는 거는 아예 이제 변수로 받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예, 왜냐면 특히나 고랭귀지 같은 경우는 unused variable 같은 경우는 린트에서 걸러내거든요. 그럼 아예 컴파일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용하지 목적을 이제 코드로 그 목적을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이제 그걸 따라가지고 로더는 변수로 받지 않은 겁니다. 여튼 이걸 실행하게 되면 예,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제가 되고 확대 좀 있는 해드릴게요. 애가 있어요. 네. 프로드 스택이라고 해서 하나 생성된 다음에 업데이트 인 프로그레스가 나오잖아요. 네. 이 말인즉슨 우리가 만든 이제 아까 그 애플리케이션 CD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 생성되고 이게 지금 동작 중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현재 생성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생성된 리소스를 보실 수 있죠. 네,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지금 저희가 코드 라인으로 따지면 제가 이제 뭐 한 라인으로 만들어버리면 15줄 정도 쓴 것 같은데요? 네, 10줄 네. 아마 위아래일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 뭐 IAM 폴리시부터 해가지고 ECS 그다음에 뭐 그 VPC 관련된 것들 등등등. 네, 그 세 가지가 크게 그 세 가지네요, 그죠? 이렇게 다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만든다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이거를 길어요. CDK CLI가 해준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 우리는 코딩을 해가지고
신디사이즈를 하고 한 다음에 이런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일단 이렇게 배포가 완료가 되면요, 예, 구성이 될 거고요. 지금 이게 시간이 VPC 구성하는 건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시간이? 5분? 5분 정도 남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성이 되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 쪽에서 제가 지금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아마존 ECS 가면 지금 여기 있네요. 예, 금방 우리가 만든 그러네요. 네이밍으로 있고요. 네. 가시면 이제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태스크도 아까 10개 네. 보이는 거 봤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이제 10개의 이제 태스크를 이제 동작을 시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는 동작 중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프로비저닝 또는 펜딩되는 상태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아까 전에 이 URL에다가 얘가 10대의 컨테이너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리퀘스트를 날리는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플러스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생략하고 제가 지금 클라우드 와치 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보통 리소스 생성할 때는 네. 그냥 병렬 처리해서 쭉 한 방에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떤 리소스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서비스들 이제 프로비저닝 시작을 했을 때 네. 그냥 동시에 뭐 5가지 서비스 구성을 해야 돼요. 네네. 종속성이 별도로 없고. 네네. 그럼 그냥 동시에 생성을 하나요? 빠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에서 밑으로 쭉 이제 뭐 그쵸, 절차로 탑다운이긴 하죠. 위에서 쭉 실행이 되는데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컨디션이라든지 이렇게 로직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보시는 CDK에서는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코딩하실 때처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if 뭐 true는 그러네요. true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제어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 이제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되면 아까 그 ECS에서 이런 것 얘네들이 다 동작한 상태가 되겠죠. 네, 리프레시 하면 그죠? 다 10대가 이제 동작하고 있습니다. 10대가 동작하고 있고 제가 대시보드를 미리 구성해 지웠네요. 네, 지웠으면 왜냐면 오늘 데모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걔는 넘어가고요. 매트릭에 가가지고 뭘 볼까요? 람다를 볼까요? 람다에서 API 게이트웨이 볼까요? 이렇게 일단 왔으니까 이걸 볼게요. 네, 그러시죠. 왜 보셨나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역시.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여기 찍혔죠 여기. 네. 네, 찍혔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하가 엄청나게 생성되고 있다는 거. 네. 지금 태스크 10개가 부하를 계속 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방 중요한 거는요. 앞에 보이는 이제 코드를 우리가 작성한 그 양,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치게 되면 처음에야 이제 구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나중에는 변경한 것만 이제 금방금방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리소스를 생성한 다음에 리소스가 변경되거나 삭제된 거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물론 이제 디펜던시가 있으면 연관되어 있는 리소스도 같이 이제 바꾸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를 생성하게 되고 이제 VPC가 생성되는데 그 VPC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VPC 같은 경우는 생성이 이미 된 상태에서 우리는 나중에 거의 안 건드리게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대부분 이 코드를 바꾼다거나 네. 아니면 로더에 있는 뭐 파게이트 설정을 바꾼다거나 네. 그렇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바꾸신 다음에 얘가 끝난 다음에 이제 CDK 또 디플레이를 하게 되면요. 얘가 바꾼 것만 자기가 이제 디텍팅을 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것만 업데이트를 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금방 빠르게 이제 배포가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질문 없나요? 저는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네. 저는 물어보기에는 너무 레벨이 지금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기로 로컬에 도커 만들지 이미. 좋은 질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ECR 리포지토리가 있나요? 저희? 네. 저희는 있죠. 그죠? 네. 말고요. 그 사용자한테 예를 들어서 S3 같은 경우는 네. 서비스마다 네. 사용자를 위한 S3 버켓이 있잖아요. 네. 예, 그것처럼 네. ECR 개인에다가는 모르겠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마 보면
directly from source viewer 일단은 내용이 없네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람다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똑같이 from SS로 하면 디렉토리에 있는 거를 이제 자기가 집으로 패키징한 다음에 올리거든요. 그쵸. 그때는 S3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제가 지금 좀 헷갈립니다. S3인지 아니면 우리가 내부에 있는 ECR을 사용하는지는 좀 헷갈리는데 네, 헷갈리네요, 그거는. 네. 좀 이제 저희가 랩업을 좀 해야 되는 네. 시간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만들 건 다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원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클라우드 와치에서 대시보드를 만드는 거 그거는 제가 다음에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뭐 클라우드 워치 대시보드 만드는 건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는데 훨씬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거 다음에 할게요. 그럼. 미터 엑스퍼트 신청하시면 MT 되니까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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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못한 거는 뭐 에피소드를 또 커버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네. 미터 엑스퍼트로 만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보다 좀 많이 준비했네요, 그죠? 네. 일단 열심히 오늘 그 봐주세요. Q&A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네. 좀 더 네. 유용한 자료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시간을 많이 할당을 해봤고요. 네네. 혹시 뭐 더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로더가 추가된 게 앞에 보이는 것과 같았고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컨스트럭터라는 거는 재사용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를 이제 효빈 SA님이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 팀 내에서 다른 분들 사용하거나 팀끼리 주고받으실 수 있어요. 또는 외부에 공개해가지고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와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공유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것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예, 일단 보시면 이 AWS Solutions Construct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샘플 컨스트럭터들이 있어요. 예, 가시면 우리가 지금 보통 사용하는 뭐 서버리스라든지 뭐 스텝 펑션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져가지고 사용하시거나 조금만 수정하시면 돼요. 예, 또는 이제 CDK example이라고 하는 GitHub에 이제 리포트가 있고요. 예,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예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Awesome CDK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 가시면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공유하는 다양한 이제 컨셉들이 있어요. 예, 그럼 여기 보시면 정말 재밌는 것들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위트 센티먼트를 해가지고 이거는 트윗에서 네. 뭐 계속 실시간 올라오는 트윗을 읽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거에서 이제 감정을 분석하는 거죠. AWS에 있는 다양한 이제 이거 저 엘라스틱 서치로 하는 거 네. 예전에 서밋에서 발표한 적 있거든요. 그걸 이제 구성을 이제 CDK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좋네요. 예. 제 이런 거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뭐 이게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가실 수 있고 일반적인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 구성, 인프라 구성, 툴 구성할 때 매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AWS 데브 코리아라고 하는 비틀리 URL이 있는데요. 이쪽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뭔가 전문가의 상담을 원한다. 게임 팀도 있지만 우리가 개발자들만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 어떤 서포트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뭐 개인정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연락처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굉장히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2부로 진행했었던 AWS 서비스 리소스 쉽게 만들기였고 3부에서는 저희가 지금 게임 장르별로 살펴보는 AWS 아키텍처 첫 번째 시리즈 준비하고 있거든요. 광고 보시고 저희 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네.